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문제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미안해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찝찝한 그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상대방 때문에 그런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거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답답하고 자꾸 화가 난다면 상대가 악명이 높은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란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애 하면 악명 높은 나르시시스트가 떠오르면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라는 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나라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해야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너무 심해서 자기애가 병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린 시절, 정신의학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부르는 인격장애 종류 중 하나로 주변 사람들을 그저 자신의 도구로만 여기는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3대 악인의 유형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악인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그들은 애초에 그런 성격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르시시즘 연구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하인즈 코옷은 과보호나 과도한 칭찬보다는 결핍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어요. 우리 인간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된 우월감이 형성되고 타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이 힘들었던 상처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어른이 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너무 이기적이고 악의적이라 불쌍하고 뭐고 간에 정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진단 체크리스트. 정신의학 진단 도구인 DSM-5에서는 다음 증상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진단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의심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심리 전문가와 함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특징 6가지.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면 특유의 자기주장적이고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 때문에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지내다 보면 교묘하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문득문득 기분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나르시시스트를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감 능력 결여 및 현실감 저하. 자기 중심적이고 자식을 방관하거나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는데요.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도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티가 잘 안 나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남들을 이용만 하는 주제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이기적으로 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저 경쟁자 혹은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전투적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절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애초에 그렇게 사고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를 도와준답시고 현실감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기며 복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결핍에서 오는 과대망상과 특권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적으로 어떤 목표를 수행해야 사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고 결함이 많은 존재로 인식해요. 그런 내면의 열등감은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잉 보상으로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아주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과대망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는 자신이 정말 무능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인데 그걸 직면할 경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의식에서 방어막으로 거짓된 내면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나르시시스트는 평소에 자신이 가진 자기 혐오와 열등감을 잘 느끼지 못하며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강해요. 특권의식이 강하다 보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며 이기적이고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세 번째, 과도한 인정 욕구와 권력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외모, 부와 같은 성공에 집착하는데요. 이는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인 동시에 어렸을 때 부모가 조건적으로 이들을 사랑해준 경험 때문일 수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인정 욕구와 권력 욕구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스라이팅과 같은 조종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유도할 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 타인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성공하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뒤에서 방해 공작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나를 너무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내 실적을 문제 삼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번째, 과도한 자기 주장 및 지배, 통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겉보기에는 까칠하고 강해 보여도 그 내면은 자기 혐오와 열등감으로 차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하면 실패감과 함께 내면의 공허함과 우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내면의 슬픈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형태로 인정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 방법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인데요. 남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은 너무 필사적이고 집착적이어서 히틀러 같은 폭군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남들을 제대로 위협하기 위해서 근육질을 늘리는 등의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행동, 외모를 과하게 신경 쓰는 모습,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자꾸 주변에서 나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사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공격성과 적대감. 앞서서 나르시시스트는 남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요.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즉 제대로 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말은 현 상황에서 팩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현실감은 없는데 자신의 거짓된 과대망상에 집착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자신의 우월함에 흠집이 난다고 느낄 경우 목숨이 위험한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해도 자신에게 조그만 지적이 있다고 느껴지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면서 발끈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르시시스트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조종 행동.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란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에너지 자원 같은 건데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필수 에너지 자원이란 남들의 인정과 존경, 칭찬, 갈등 같은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남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지옥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열등감을 맛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사수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데요. 조종이란 교활하고 교묘한 기술을 사용해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부당하게 다루고 부리는 것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그저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해요. 조종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가스라이팅, 미끼 던지기, 투명인간 취급하기가 있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에요. 미끼 던지기는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자극시키는 기술로 일부러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해서 상대를 흥분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버리거나 그런 상태의 상대를 비꼬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투명 인간 취급하기는 상대를 말 그대로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시켜버리거나 모든 대화 및 연락을 차단해서 상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르시시스트 특징 사례. 나르 대리님,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해봐도 될까요? 뭐 그러던가. 아참. 근데 너 아까 내가 시킨 일 다 했어? 아직 내일 일찍 와서 하려고요. 야, 장난하냐? 회사가 장난이야? 아까 내가 시킨 거 다 끝내고 퇴근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 때문에 성공한 거 아시죠? 나르 씨가 총책임자였으니 어련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리 사원 공이 크다고 들었는데 나르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제가 다 했죠. 아리 씨는 딱히 한 게 없어요. 저희 팀은 제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나르야, 이번에 프로젝트 1등 했다며? 좋겠다. 진급하는 거 아니야? 야야, 말도 마. 이번에 내가 다 했다 진짜. 진짜 나한테 평가 점수 다 몰아줘야 돼. 아씨,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리 사원도 잘했다고 하던데. 좋은 부하 직원 있어서 좋겠다, 야. 아니야. 걔는 그냥 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듣는 거야. 어디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나르 대리님, 우리 팀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했는데 회식 안 가나요? 가긴 가야지. 그런데 아리 사원, 벌써부터 너무 들뜬 거 아니야? 다음 프로젝트 슬슬 준비해야지. 네? 이번 프로젝트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요? 벌써라니? 이게 정신이 빠졌네. 신입사원 주제에. 죄송합니다. 그딴 정신으로 어떻게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오늘 퇴근하기 전에 프로젝트 보고서 써놓고 가. 알았어? 네? 오늘까지는 너무 촉박한데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빨리 해. 네, 알겠습니다. 휴, 나 나르 대리님 때문에 힘들다. 어떡하냐. 진짜 왜 어떻게 하는데? 그냥 자꾸 내 탓을 하고 화를 내. 이해가 안 돼. 퇴사하고 싶어. 어떡하냐. 큰일이네. 아리 사원, 넌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뭐하냐? 지금 점심 시간인데요? 황당하네. 너 점심 다 먹지 않았어? 다 먹긴 했는데. 그럼 빨리 사무실 왔어야지. 점심 다 먹었는데 시간 다 채우려고 쉬고 있었다고? 바쁜데 쉬는 시간 업무 시간 구분하니? 사무실로 당장 튀어와. 네. 휴, 죽겠다 진짜. 너무 심하네. 어떻게 해야 하지? 몰라. 내가 잘못한 건가? 나 빨리 들어가 볼게. 마블리의 생각. 저는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환자를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에 관한 경험담을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당시 그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조직의 팀장급이었는데 제가 있는 부서에 새로 부임하면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자신의 목적 달성이 최우선인 나르시시스트답게 새로운 부서에 오자마자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직원 한 명을 그만두게 만들고 다른 직원의 사소한 실수나 지각 등을 문제 삼아서 인격 모독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어요. 정말 권위적이면서도 지배적이었죠. 또한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실적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온갖 프로젝트들을 강제로 진행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듣지 않고 프로젝트 팀원 구성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술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조종 행동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은 팀장의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업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는데요. 프로젝트 성과는 좋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팀장의 학교 후배에게 인사평가 점수를 몰아주고 실질적으로 공을 세웠던 저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복수를 했던 거예요. 애초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팀장의 학교 후배가 사정이 있으니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봐주자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영역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팀장은 학교 후배를 밀어주고 싶었는데 제가 태클을 거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어요. 애초에 이 프로젝트의 팀원이 아니었던 아무 상관없는 다른 학교 후배 직원을 실적에 올려서 또 점수를 밀어줬더라고요. 가장 열심히 일했고 공을 세웠던 저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나르시시스트 팀장이 나중에 이 부서를 그만두면서 술자리에서 제게 고백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팀장에게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비판적으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평소에 팀장의 권위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제가 한번 지각을 해서 팀장이 아주 심하게 화를 냈을 때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애초에 그 나르시스트 팀장이 무서워하는 무관심과 침묵, 거절을 잘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웠겠죠. 인사평가 점수로 보복을 당하긴 했지만요. 여러분도 만약 나르시스트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무관심, 무반응, 단호한 거절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말고 관심 없다는 듯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르시스트를 대처하는 행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인드를 블링하게 만드는 마블이었습니다.